안도랠리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2,500선을 도달한 우리 시장, 그 업사이드의 주역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안도와 호실적의 콜라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SK 하이닉스 실적 나왔고요. 현대차, 조선주들 실적 대거 대기되어 있습니다. 자, 흐름들 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에 봐야 할 포인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파이낸셜 타임즈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들과 함께 단기 반등으로 센티가 개선될 때마다 주가 튀어올랐던 자동차와 부품주에 대한 시각, 이제는 불확실성을 일부 탈출할 수 있을지, 주가 반등은 어디까지 가능할지 보도록 하고요.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영업이익 7조 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익을 넘어서고 있는 이들의 약진 계속되는데요. 주가는 아직 18만 원대입니다. 너무 저평가된 구간일까요? 지금의 전략 고민해 보고요. 우리 국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플랫폼 개발 중인 인벤티즈랩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최근 일라이릴리의 호재 소식에 더불어서 이번에 빅파마도 못한 그 효과를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의 상한가 간 인벤티즈랩, 그리고 그 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략까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 잠깐 점검해 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어제에 이어서 추가 강세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하이닉스죠. 2% 상승으로 18만 4,900원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나오고 나서 모건스탠리에서 비중 확대 의견 냈더라고요. 0.8%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대장 알테오제는 좀 약해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어제에 이어서 2차 전지주 1% 이상 강세의 움직임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 안에서 눈에 띄는 건 역시 현대, 기아일까요? 기아가 한 1%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기아는 내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펩트로는 1% 내리면서 지금 바이오가 조금 약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세계 그룹주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이 다음 주에 방한한다고 하는데요. 정용진 회장의 초대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함께 만날 신세계 그룹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장들 관심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한미 반도체가 급등 시세를 나타냈었죠. 회장의 CEO의 이 증여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더불어서 트시본더 장비의 갑인 한미 반도체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 이뤄지면서 한화비전은 약세, 한미 반도체는 강세였습니다. 오늘까지 이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두 기업 모두 CXL 지금 양산 초입 단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퀄리타스 반도체 10%의 급등 움직임 함께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러면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서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미장 마감하고 나서 우리 아시아장에 영향을 줬던 게 바로 트럼프의 톤다운이었었죠. 어제 시장을 이끈 건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를 내놓고 컨퍼런스 콜에 또 영향을 주었던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베센트 새 입의 콜라보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연장선이 되겠고요. 다만 미장이 고점 대비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추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 40%까지 관세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계속 안도랠리를 이끌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어서 업데이트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를 트럼프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12일에 미국 쪽에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정도 관세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먼저 시행이 됐었죠.
여기에 일부 철강이나 알루미늄에도 자동차의 원재료로 들어가는 몇몇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나 차체, 서스펜션 같은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함께 부과됐었거든요. 25% 정도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됐던 자동차 부품은 빼줄게.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매긴 것이 3월 말이었었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현대차 31조 원의 선물 보따리 다음 날 발표를 했었죠. 이 리스트랑은 별개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5월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함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지는 제외된 이런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5월 3일부터 관세는 부과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25%보다 높아질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번복된 움직임들은 계속 온도 차이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만약에 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 부품이 빠지게 된다면 일단은 조금 자동차 공급망에 있어서 숨통은 트일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상호 관세 90일 유예에 이어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확실히 관세에 있어서도 후속 조치로 조금씩 후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구나로 톤 변화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공교롭게 우리의 자동차 대장인 현대차의 성적표 공개가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컨퍼런스 콜과 함께 실적 발표가 그 전에 헤드라인 넘버로 나오게 될 텐데요. 추정치는 이러합니다. 43조 원 넘어서는 매출액 확인할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OPM 기준으로 8.2%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실적에서는요, 이 넘버에 있어서 큰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 앞으로에 대한 톤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유인즉슨 아시겠지만 관세 때문이죠. 증권가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관세 불확실 때문에 실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20원대로 꽤 높아서 환율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인데 이거 제외하고 수익에 영향 미치는 볼륨, 인센티브, 믹스 다 악화야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고공행진하지 않고 주춤되면서 원화 강세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원화 약세의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경우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이고요. 다만 KB증권은 이미 좀 멀리 앞을 내다봤을까요? 리포트에 따르면 이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톤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단기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세 부과 시에 오히려 악재로만 볼 수 없는 게 현대차가 코로나 때도 잘했던 공급망 관리, 여기에서 오히려 강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S증권도 지금 조지아주에 가동 중인 현대차의 이 메가 아메리카 플랜트와 관련돼서도 생산량이 30만 대까지 늘어날 경우에 이익 감소를 많이 상충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지만 26만 원, 30만 원까지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여전히 20만 원 언더에 있거든요. 지금의 반등력 어디까지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또 하나 부품주인데요. 지금 다올투자증권에서 따끈따끈하게 오늘 오전에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10% 상향 조정. 상승 여력 63%입니다. 어제 SL 반갑게 튀어오를 때 이제 자동차 좀 안도하나? 라는 의구심을 갖고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지금 적극 매수 구간일까요? 다울투자증권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 생산 현지화 가능하죠. 공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품 업체 간의 M&A가 확산되면 여기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부품주 안에서 최고 수준의 마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 25년 이제 선행으로 PER 봤을 때 3.5배 너무 싼데 적극 매수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자동차 중립인데도 현대모비스를 지금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 나머지 부품주들도 같이 나열해 드렸어요. 일단 SL의 차트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 보실까요? 반가운 상승 나오고 있네요. 3.7%의 강세 움직임, 34,800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던 가운데 오늘의 상승 기조, 윗골이 달지 않고 쭉 올라갈 수 있을지 3만 원 지지 그 위쪽으로의 여력까지도 잠시 후 점검합니다.
자, 하이닉스 성적표 나왔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6조 5천억 원에서 6조 8천억 원, 시장에서는 7조 원 가능하겠는데 일부 증권가 하우스에서는 8조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8조 원을 기대했던 그 기대치를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오늘 아주 반갑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7조 4,405억 원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관세 전에 좀 당겨서 선주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9시에 있을 컨퍼런스 콜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 회사 측에서도 리포트를 쭉 내놨어요. 그 내용 정리해 드린 겁니다. 관세 정책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은 높아서 당장 하반기 수요를 명확하게 점치기엔 좀 어렵다. 2분기 그래도 가이던스 나왔는데 디램은 전분기 대비 10% 이상, 그리고 낸드는 전분기 대비 20% 이상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디램 낸드 쪽으로 2분기에 가격 상승은 나온다는 겁니다. HBM3 12단 순조롭게 전환하고 있고 2분기부터 절반 이상 12단으로 거의 전환이 가능해. 그리고 지난달에 세계 최초로 우리는 HBM4를 고객사에게 샘플을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전력, 이 LPDDR 관련해서 디램 모듈인 소캠과 관련돼서도 공급 준비하고 있다면서 고객사가 원할 때를 대비한 전략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8만 닉스, 너무 저렴한 건 아닐까? 증권가에서는 확실히 주가를 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품목관세 아직 안 나왔죠? 아까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하는 대로 하반기의 수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추정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것.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 해소가 아직이라서 적극 매수까지는 좀 가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은 게 한 달 동안 12%. 18만 원대 머물고 있는 상황. IBK 투자증권은 25년 HBM 기여도가 45%까지 확대될 거고 1분기 디램 점유율 아마 1위로 차지했을 텐데 삼성전자 역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명확해질 경우에는 하방이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밸류 최하단이 한 1.2배예요. 그런데 지금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으로 1.3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확실히 바닥이라면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제 HBM 쪽 그리고 관련해서 반도체 밸류체인 쪽에서 낸드 쪽도 강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테스, 한솔케미칼 같은 소재단까지도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조금 전에 회사 측의 자료에 따르면 소캠 이야기도 나와서 여기까지 힘 받아갈 수 있을지 밸류체인을 좀 정리해드렸어요. 종목이 더 많은데 다 넣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한미반도체는 요즘 하이닉스와의 잡음 속에서 꽤 강한 갑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 그 움직임까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벤티즈랩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단독 보도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시간을 상한가로 치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온 내용은 정말 좋더라고요. 얼마 전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임상 3상 호조 발표 나왔습니다라고 전해드린 게 이번 주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먹는 비만 치료제 예상 후보입니다 라고 전해드렸던 인벤티즈랩 그 효과가 나왔는데 7일 정도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지금 복용 기간에 있어서 복용하고 보통은 이제 유지 기간이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어서 1일까지 쭉 이어지진 못했던 게 아쉬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7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효과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너무 편할 것 같고요. 흡수율이 지금 킥이었었는데요. 흡수율이 24% 이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기존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1%가 안 됩니다. 거의 70배 이상에 달하면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흡수율까지 확인을 해냈습니다. 이 두 가지 효과만 보더라도 앞으로 인벤티즈랩의 치료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IB에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링거 인겔하임과 협업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빅파마와의 플랫폼 기술 수출 잭팟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가더라도 좋고 더불어서 빅파마와의 애로가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경구용 치료제, 이렇게 먹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얼마나 효과가 지속되는지 더불어서 주사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기에 시장은 계속
계속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구용에서는 인벤티즈랩, D&D파마텍 압도적인 두 기업이 있어요. 4월 한 달 분위기 좋았고요. 나머지는 장기 주사형 치료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그 후보군입니다. 펩트로는 릴리와의 관계성에서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종목들 쭉 봤습니다. 주가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면 지금 인벤티즈랩이 25,000원 갔다가 2만 원까지 살짝 빠져있는 단계잖아요. 오늘 아마 갭으로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지금은 어떤 전략 필요할지 지금부터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아직 49분이라서 동시효과 예상 체결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보신 것처럼 대형주들의 분위기는 어제에 이어서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실적과의 콜라보 속에 어제 강했던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정호 해온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500 그 위에서의 움직임 예상됩니다. 호가 들어오네요. 2,533선의 움직임, 코스닥은 728선의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은 추가 강세입니다. 김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거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서 일부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서 나왔던 그 부품주들을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현대차 기준으로요. 예,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30도 투자를 발표한 이후에 사실 예외가 없다라고 이제 트럼프 언급 이후에 주가 수준 보니까 30% 가까이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던 상황이라서 사실 되돌림 현상이 그 전까지의 이 주가 수준까지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는 없지만 오늘 실적 발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시효가 일부 있을 것 같고 관세 때문에 그래서 1분기보다는 당연히 2분기 뭐 환율 효과도 일부 있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관세가 조정이 될지 그리고 무역 수출 규모로 봐도 자동차주들이 가장 피해가 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주가의 반등 랠리가 가속화된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부품주 쪽이 오히려 더 매매하기가 좋지 않을까? HL만도 SL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L이요? 탑픽은 SL? 뭐 HL만도랑 같이 두 개 다. 네. 좋습니다. HL만도, SL,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한 SL까지도 같이 이야기 나옵니다. 현대차의 오늘 성적표는 조금 무의미하다. 장기적 관점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이쪽의 성적표의 민감도는 어떨까요?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프리마켓에서도 상승 움직임, 지금 예상 체결가 잠깐 볼게요. 1.8% 상승으로 18만 4,300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윈윈스님께서요. 저희 MTN 채팅창에 하이닉스 실적 좋네요. 이래야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올라야 정상. 앞으로 국장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18만 4,300원. 어닝 서프라이즈 7조원 반영한 주가인 거예요? 이정우 팀장님? 어제 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제요?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도 상승 랠리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갭상승 이후로 조금 무너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 1%대 강세 출발로 나온다고 한다면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너무 기대가 잘 나왔고 잘 나왔는데 이게 막 3%, 4%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때 이제 매물대가 나오면서 꺾어지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지금 1%대 상승 랠리라고 한다면 오늘 장 종가까지도 끝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뭐 3, 4%로 마감될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말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그만큼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관련주들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종목을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HBM이에요? 아니면 회사 측에서 언급한 뭐 소캠? 아니면 뭐 CXL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서 소부장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우선순위 보시는 쪽은요? 저는 네오셈이라는 CXL 종목 아. 관련이 좀 눈이 부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CXL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에이스카이닉스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 저는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CXL을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SK하이닉스가 더 빨리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CXL 관련주들이 더욱더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지금 장에서 어떻게 보면 갭상승 이후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아직 1%대, 2%대 강세를 보이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인 상승 탄력이 더 나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이닉스가 오늘 1% 오르는 거 오히려 다행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소부장단 안에서는 CXL 모멘텀을 봐주셨는데 따라가지 마셔야겠어요. 날마다 대박님께서 반도체 소부장 좋을 듯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인벤티지랩입니다. 김성훈 대표님. 얼마나 환영할 수 있는 뉴스로 보시는지 일단 들었을 때는 와 우리가 이렇게 해냈다고 이렇게 굉장히 좀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지금 호가 수준에서 상한가 출발 예상이 돼서 와 자리 안 주고 기회 안 주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시작의 존버님도 아무도 못 사게 점상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 호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호가가 잡히진 않고 있는데 어제 기준 종가 보고 계시는 거고요. 호가는 상한가로 잡혀 있습니다. 김 대표님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2만 원대 중반의 박스권은 이미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매물벽의 소화는 이미 가정이 됐고요. 그리고 흡수율이 7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제 개발했던 하루 이제 한 알 정도. 근데 이제 40주에 7kg거든요. 저는 이제 이 흡수율만 봤을 때는 이런 그 적응에 대한 효과는 훨씬 더 인벤티지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크다. 근데 제가 연수익률로 봤을 때 펩트론과 많이 그동안에 비교를 많이 했는데 펩트론이 지금 4배가량이 올라갔을 때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스마트 대포라든지 적응증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 거지 인벤티지 랩이 이러한 효과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동안에 펩트론을 매수하지 못한 대기 수요가 인벤티지 랩에 일부 쏠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은 뭐 일단 오늘은 접근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여지를 준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아 조정 시 네. 인벤티지랩 네. 매수 관점이요? 네네. D&D 파마텍 같은 또 다른 후발주잖아. 지금 1%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노려볼 만한 종목보다는 주인공으로 가는 게 맞아요? 뭐 D&D 파마텍도 이제 메세라의 기술 이전을 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마일스톤 수령도 굉장히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주간 일주일에 한 알 이러한 그 기술력에 대한 효과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인벤티지랩에 집중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바이오가 오늘 개별주 움직임 눈에 띄네요. HK 이노엔도 위식도 그 역류 질환 치료 신약 있잖아요. KCAP 미국 임상 성공적으로 다 3상까지 나왔다라는 내용의 상한가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본장에서 전략 여쭤볼게요. 두 분이 오늘 가져와 주신 관심주입니다. 이정호 팀장님은 G2파워입니다. 이게 원전이기도 한데 어제 올라갔을 때 보면 또 다른 포인트로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느 포인트로 보고 계세요? 액칭냉각 플러스 태양광 쪽으로 집중되는 부분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정책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G2파워 같은 경우에 자회사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가 좀 대박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액칭 냉각형 ESS를 개발 완료했고 이 부분이 상반기에 시제품을 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탈피하는 모습가 뭘로 나오냐라고 본다면 전기차가 아니라 ESS 쪽이었는데 그쪽에 대해서 이제 액칭 냉각형까지도 나온다고 본다면 열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ESS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쪽은 어떻게 본다면 바람이 안 불면 에너지를 저장을 어느 정도 공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가 안 뜨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공간해야 될 장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ES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G2 파워가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맞물려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공략 가격은 시초가 공략이고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7,900원 출발 대기합니다. 9,000원까지 볼게요. 김 대표님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 봐야 될 포인트는요? 일단 이 M15X죠. 그 증설 청주의 SK하이닉스가 일단 후공정 중심이긴 하지만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돼서는 HBM 라인들이 좀 많이 떠서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저는 그래도 이제 전공정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저께 기세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 빅베스 악재를 일부 털어내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14억 컨센서스 상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과의 수주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전공정 쪽에서는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SK 이 하이닉스 양 수주 모멘텀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전공정과 후공정 합쳤을 때 후공정은 이미 상승세 그리고 전공정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후발주자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네. 43,000원, 손절가 3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